안녕하세요. 리바이바 윤청아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부사 상당어구의 형태들을 알아보지요.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수식어구 중에서도 개떨거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떨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문장에서 아예 없애도 되는 부분이냐? 그런 식으로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장에서 아예 보지 않아도 전체 지문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이 정보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가적인 설명도 찬찬하게 읽어야 되는 거지 문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부사상당어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보겠습니다. She lived. 그녀가 살았다. live라는 동사는 소위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그녀가 살았다만을 가지고서는 세부적 정보를 이해할 수 없지요. 자, 그럴 때에 지금 뒤에 오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바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형태가 보입니다. 바로 이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부사상당어구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번에 명사 오브 명사는 한 덩어리의 명사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전치사와 달리 오브만큼은 뒤에 오는 명사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 전치사 뒤에 걸린 명사 덩어리는 결국 앞에 오는 명사까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브 다음에 걸린 명사까지를 전체로 한 덩어리로 보자. 그래서 결국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 덩어리는 이 뒤에 오는 명사 덩어리까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녀는 살았다. In the suburbs. 교회에 살았는데 어디의 교회냐 하면은 그 도시의 교회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사상당어구 전명구를 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He works. 그는 일한다. 자, 그 다음에 hard. 열심히. 그죠? 동사 뒤에 이어지는 hard로서 부사로 이해가 돼야 되겠고, 역시 문장은 여기에서 이미 끝나도 상관은 없죠. 그가 열심히 일했다 자체로 모든 정보가 일단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렇다면 나오는 to 부정사라고 하는 이 형태는 말이죠. 역시나 떨거지의 자리에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to와 동사 원형이 만나는 소위 부정사라고 하는 형태가 부사의 자리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목적, 즉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부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붙여간다 생각하고 해석을 바로바로 이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붙여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위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죠. The girls marched on. 자, 그 소녀들이 march, 행진해갔다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on 하고 보이는데요. on은 뭘까요? 전치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얼핏 우리가 전치사로 알고 있는 놈은 부사로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간단히 파악할 수 있을까?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전치사는 명사와 더불어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인 경우는 뒤에 명사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뒤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없을 때는 그것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뒤에 명사가 없으면 이놈은 부사다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o는 부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부사일 때 o는 또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ontinuously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들이 행진했습니다. 계속 해서 행진해 나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장 여기서 끝나도 되지요. 근데 컴마 다음에 ing가 이끄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미 이놈은 부사의 쓰임으로 쓰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죠?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덧붙은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번 맛을 봤었어요.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로도 역시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떨궈진 부사의 자리에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ing가 이끄는 형태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앞에 나왔던 이 동작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붙어서 동시에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ing는 진행형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많이 하듯이 뭐뭐 하면서 라는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을 되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g 하면 노래하다가 되겠는데 이제 singing 하고 붙었으니까 노래하면서 라고 해석을 붙여가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됐죠? 그 다음 merrily 즐겁게 라는 부사가 하나 더 덧붙었네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부사 상당어의 한 형태로서 ing가 이끄는 형태 이것도 역시 부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설명을 위해서 옆에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 educated in London 이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ed의 형태가 첫머리에 보일 때예요. 자,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 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문장의 동사로서 동사의 과거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형도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분사형도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세밀한 이해는 역시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판별하는 법을 알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뭐였냐 하니까 역시나 이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로 판별을 간단하게 해버리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뒤에 명사가 있으면 말이죠. 명사가 있으면 이놈은 과거 동사형으로 이해하고 뭐뭐 했다라는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뒤에 명사는 되게 목적어로 이해를 하니까 목적어를 취한 형태로서 뭐뭐를 했다라고 이어가라 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문장의 과거 동사형으로 이해를 해주고요. 이때 ed를 그 다음 뒤에 명사가 없을 때는 태가 바뀌면서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 자리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명사가 안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태가 바뀐 형태, 즉 수동태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의 형태로 이해를 하면서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만 알아두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ed의 형태가 보였을 때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로 판별을 하자. 대개 명사가 있으면 과거형, 명사가 없으면 과거 분사형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장을 이해할 때 요령 중에 하나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요. 이렇게 문장의 첫머리에 ed의 형태는 절대로 과거 동사일 수는 없습니다. 문 뒤에 나오는 ed의 형태는 무조건 과거 분사인 pp의 형태로 보고요. 결국 이때에 앞에서 부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어보다 먼저 나와 있는 형태는 부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라 그랬죠. 결국 문두에 나온 분사 구문의 형태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educate 하면은 교육하다겠지만은 educated라는 pp 형태,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태가 바뀌면서 나타난 형태라 그랬어요. 따라서 뭐뭐 된, 뭐뭐 되어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singing처럼 뭐 하면서라는 해석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이 되면서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되었다라는 어떤 수동이나 완료의 동작이기 때문에 교육이 되어진 채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게는요. 이 형용사와 부사는 어차피 둘 다 수식어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문맥상 적절한 이해를 해줘도 나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 분사 구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것이 분사의 개념이라서 말이죠. 결국 좀 더 간단하게는 단순하게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말로 이해를 해버려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된 그는 혹은 교육받은 그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도 나쁘진 않지만 이럴 때는 조금 더 문맥의 앞뒤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교육되었을 때 혹은 뭐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치밀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수식을 해버리면 말이죠. 교육받은, 자, 교육받은 내지는 교육된 이라고 해석해버리면요. 치밀한 해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을 받은, 런던에서 교육받은 그는 해버리면 오히려 훨씬 간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런던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speaks, 말한다, with a British accent, 영국식 억양으로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분사구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데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가볍게 이해합니다. 앞에서 봤던 이 ing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ed라고 하는 형태가 이끄는 부분이 소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가적 설명, 부사 상당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형용사처럼 수식해도 되더라 라고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형태는 말이죠. 구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so that 세 형태인데 이것 역시 이 부사 상당어구의 한 형태다라는 건데 자, 그들은 had become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주 thoughtless 생각 없는 그죠?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쵸? 결국 so는 없어도 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에 thoughtless라는 형용사 앞에 있는 부사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문장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결국 이때 대디아부터는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떨거지. 결국 부사 상당어구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 절의 형태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의 대시크는 부사절은 so와 더불어 관용적 표현처럼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그래서라고 하는 소위 결과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부사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대세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이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명사 덩어리에도 나왔었고요. 형용사 덩어리도 나왔고 부사 덩어리에도 나왔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얘기고 또한 뭐 강조 구문이다 뭐 이런 것에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은 따로 한번 우리가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어쨌거나 여기서 대시 끄는 절 역시 부사절로 역할을 하는 덩어리로 이 that 이하를 전체가 다 떨거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일단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생각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 하지 않았다. 자, knew 알지 못했다. 그죠? 더 이상 뭐를 알지 못했냐 하니까 what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What was right 옳은 것을 알지 못했다. 물론 이때는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방금 이 what의 해석도 말이죠. 나중에 한번 정리할 겁니다. 때로는 뭐 많은 것 이런 해석을 해도 되고 때로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데 어느 쪽이 편한가? 뭐 여러분들이 일단 편한 쪽을 선택을 하세요. 나중에는 좀 더 빠르게 판별하는 법을 역시 한 번은 정리해 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없어지다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가죠. if가 이끄는 절입니다. 소위 종속 접속사의 한 형태로서 대부분의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들이 대개 부사절이라는 형태를 이끌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등의 뭐 when, where, if, 그 다음에 뭐 why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같은 뭐 양보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다양한 접속사가 이끄는 절들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if 절도 부사절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만일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에게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해서 말이죠. 신경을 또 써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요. 방금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에 이 헤드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형태는 과거형 같이 가졌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건데 가졌다면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형태가 시제에 맞게 해석이 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동사의 형태에서 전달하는 의미를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쨌거나 이 부분은 문장 전체에서 곁다리로 이제 앞쪽에 먼저 붙은 역시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형태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떨거지절이니까 문장의 뒤에 와도 돼요. if절이 뒤에 쓰여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could fly to you if I had wing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형용사절과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형용사절은 수식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사의 뒤에만 놓일 수 있는 절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사절의 경우라면은 말이죠. 이렇게 부사절이 주가 되는 절보다 앞쪽에 와도 되고요. 또 뒷부분에 부사절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whenever 하고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whenever라고 하는 이 형태가 이끄는 절. 지난번에 한번 봤던 형태예요. WH가 이끄는 이 형태에 ever가 붙으면 복합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whenever와 같은 형태를 소위 복합 관계사 중에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 또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역시나 방금 봤던 if와 똑같이 종속 접속사의 한 종류다 라고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ever를 뭐뭐든지 라고 해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뭐든지 자 언제 뭐뭐든지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enever I speak English 내가 영어를 말할 때마다 나는 make some mistakes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처럼 뭐 할 때마다 해석도 되겠지만 자 언제 내가 영어를 말하든지 내가 약간의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말에 어떤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운가로 예, 이쪽 해석을 할 것인지 저쪽 해석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면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 또 여기에 앞머리에 나왔던 이 부사절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쪽에 표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 make some mistakes whenever I speak English 라고 뒤에서 붙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부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분사구문도 말이죠. 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표시를 조금 더 볼까요? The girls marched on 했을 때 이 문장 말이죠. 이 뒤에 singing merrily를 앞에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두 분사구문으로 singing merrily the girls marched on 해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 소녀들이 행진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과거분사가 이끄는 형태 역시 문장의 뒤로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He speaks with a British accent. 그 다음 educated in Lond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 상당하고는 이렇게 자리가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한다. 영국식 악센트로 말을 한다. 그 다음 런던에서 교육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얘기인 거지요. 물론 위에 있는 표현들도 가능하지요. 결국 to 부정사를 문장의 첫머리로 내밀어서 to succeed in life 라고 먼저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공부한다,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 다음 또 전치사구 문두에 표현해도 되겠어요. 물론 이때는 술부가 너무 짧아서 좀 어색하긴 하죠. 영어는 앞쪽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말이에요. 표현하려면 안 될 건 없습니다. 어색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in the suburbs of the city she lived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살아서 그녀가 아니죠. 도시의 교회에서 그녀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사 상당하고는 말이죠. 문장의 첫머리에 와도 되고 문장의 뒤에 와도 됩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장의 사이에 삽입되어 들어간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어차피 떨거지니까 떨거지의 자유는 또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죠? 네, 오늘은 그래서 또 이런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맛을 아주 간단하게 봤고요. 그 형태들 다시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전치사 명사의 전명구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투부정사라고 하는 형태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더라. 그럴 때는 대개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ing가 이끄는 형태가 부사 상당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대개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ed가 이끄는 형태가 pp로서 부사 상당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보통 뭐뭐 되면서 뭐뭐 된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뭐뭐 되면서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that이 이끄는 이러한 절이 부사절이 될 수가 있더라.
그 다음 또 어지간한 접속사가 이끄는 절들이 부사절로서 쓸 수가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예, 일단은 요 정도 형태가 있다. 덩어리로 이렇게 떨거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를 오늘은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